지난 14일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3,150선에 올라섰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31.21포인트, 1% 상승하면서 3,153.32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전장 대비 14.95포인트, 1.57% 강세를 나타내면서 966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3,843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4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로 이어갔고요. 연기금이 937억 원을 순매수한 것을 포함해서 기관은 전체적으로 399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4,197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나흘 연속 순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770억 원을 사들이면서 7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기관도 153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91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가 2% 강세를 나타내면서 재차 8만 원 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밖에 SK하이닉스도 0.8%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네이버도 1%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기대감에 9%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94만 8천 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밖에 네이버가 2.4% 오름세, 삼성 SDI도 상승했습니다. 또 카카오는 0.4%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현대차도 소폭 내림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이날 의약품 섹터가 4% 강세를 나타냈고요. 의료정밀 업종도 3.5% 올랐습니다. 그밖에 전기전자, 유통업이 1.8%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제조업도 1.4% 올랐습니다. 반면에 철강, 금속, 보험업종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음식료업, 운수창고, 금융업도 역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 강세를 나타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4%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카카오게임즈도 1%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펄어비스는 2.5%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4% 올랐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2.9% 오름세, CJ ENM도 2.8% 상승했습니다. 그밖에 알테오젠, HLB도 각각 2%에서 1% 올랐고요. SK머티리얼즈도 0.8% 올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대비 70전 떨어지면서 달러당 1,128원 60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난 한 주 국내 증시 상황 그리고 글로벌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그야말로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던 네. 모습인데 특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라든지 아니면 미국 증시 상황을 먼저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 그 전주는 네. 주말에 미국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아주 안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은 증시는 오르는 그런 또 역설적인 흐름을 보였다면은 이번에는 또 물가 지표 인플레이션이 또 이렇게 높게 나오면서 그렇게 장이 중간에 좀 주중에 흔들렸죠. 그래서 많이들 힘든 한 주였다고 합니다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를 보신다면은 갖고 있는 어떤 종목에 따라서 좀 그 시장 변동성이 크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어떻게 보면은 한 주 동안에 충분히 있을 만한 흐름에 그쳤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보시면은 네. 미국은 조금 나스닥이 이렇게 2.34%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셈이죠. 322포인트인데 지난 주말에 한 304포인트 올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이 움직이는 날에 하루 걸음 정도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옆에도 표를 보시면은 금년 들어서 연초 이후로는 다우가 12.34% 오르고 나스닥은 4.2%에 불과하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우리 한국 코스피도 보면 9.74, 반면에 금년 들어서 코스닥은 마이너스 0.18. 어디나 할 것 없이 기술주 중심의 지수들이 금년 들어서는 별로 안 좋다는 거 확인되실 거고 우리 한국도 보세요. 지난주 힘들었다 합니다만 코스피 44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코스닥 11포인트 남짓 빠진 데 불과합니다. 퍼센테이지는 그냥 1% 초반대 이런 상황이고 유럽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오히려 제가 초록색 선으로 이렇게 끈 주간으로 상승한 데가 더 많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스페인 이런 식으로 그런 상황인데
재밌는 거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컸어요. EU 집행위원회. 네. EU 집행위원회. 그다음 슬라이드 먼저 한번 살짝 보고 올까요? 예, 집행위원장 한번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먼저 보여주시면은 네. 뭐 2004년부터 한 2014년까지 이렇게 한 10년 정도를 갖다가 그때 조세 마누엘 뭐 또는 그 매체에 따라서는 호세라고도 하는데 조세 마누엘 바호주 해가지고 이 포르투갈 출신 사람이 한 10년 정도 집행위원장을 했습니다. EU 유럽연합 내에서는 가장 뭐 실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 귀에 굉장히 익은 사람이 장클로드 융커죠. 예. 한 2019년까지 5년 정도 했던 사람. 여기는 룩셈부르크. 지금은 이름이 아직까지도 입에 안 익은 분들이 많습니다. 뭐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뭐 이렇게 해서 독일 여성분인데 자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이렇게 해서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0.7%,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7% 성장하고 지난 1분기에도 마이너스 0.6% 성장. 뭐라고 합니까? 2분기 연속 성장,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세션, 경기 침체라고 네네. 하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앞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게 컸다는 얘기죠. EU 집행위원회에서 4월 30일자 기사만 보더라도 뭐죠? 2분기 연속 역성장 나와가지고 큰일 났다. 뭐 이 소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한 뭡니까? 채 보름도 안 돼서 EU 집행위원회에서 이번에 전망을 새로 냈는데 EU 27개국 전체 회원국 경제 금년에 4.2% 성장할 것이다. 내년에는 4.4%. 이게 뭐냐? 지난 2월 전망치 3.7%나 내년 3.9%에서 전부 올라간 거예요. 네네.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도 뭐 나름대로 유럽 쪽에는 컸다라고 볼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CPI 한번 보시죠. 소비자 물가지수. 네, 예.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전월 대비입니다. 예. 전월 대비는 0.8%나 올랐습니다. 이게 큰 거예요. 지금 시장 예측은 0.2%인데 0.8%나 갔고 그 다음에 전년 대비로는 4.2%입니다. 네. 더 놀라운 거는 이겁니다. 흔히 이제 코어 CPI, 근원 CPI라고 하죠. 그거는 왜냐하면 음식 그리고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갖다 제외하고 왜냐 이거는 하도 막 출렁거리니까 예. 뭐 팥값 제가 정비랭크보다 제가 더 장을 더 자주 보는 거 아닌가 모르는데 예. 팥값 같은 거 예. 파 한 단 뭐 1,000원, 1,500원 하던 놈이 5,000원, 6,000원 올라간 다음에 와. 안 내려와요. 예. 지금 지금 뭐 한때 파동이 있었던 치더라도 지금은 또 뭐 한참 파가 많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중간 유통 과정에서 또 뭔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런 게 순식간에 뭐 5배, 6배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음식이고 네. 그리고 에너지 값도 그걸 뺀 게 근원인데 이게 전월비 0.9%입니다. 시장 예측 0.3%보다 3배나. 자, 0.9%가 잘 안 다가오실 텐데 한 달 사이에 한 달 전보다 0.9%나 물가가 올랐다. 이런 페이스로 올라가면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연율로 곱하기 12에 플러스 알파니까 이게 연간 10%가 넘는 인플레가 나오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잠깐 놀라는 거고 예. 또 놀라는 거는 어쩜 저렇게 고용지표도 그렇고 물가지표도 그렇고 월가에 난다 긴다 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이 틀려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틀리느냐. 걔들이 틀린 거냐 아니면은 숫자 만드는 애들이 지금 뭘 의도하고 약간 이렇게 숫자에 손을 댔느냐 싶을 정도까지 네네네. 너무 이렇게 격차가 큽니다.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네. 간략하게 마무리하죠. 나스닥은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일간 차트 보시면 오늘은 월가에서 중요시하는 50일, 100일, 200일 선 중심으로 이동평균선 한번 꺼봤습니다. 네네. 이 상황이에요. 뭐 나쁘지 않게 좀 주초에 밀리다가 반등 나왔습니다. 다우는 지금 오히려 다음 보시면은 아까 나스닥보다 훨씬 더 위에 여유 있게 나오죠. 예. 앞 슬라이드 언급하고 가야겠네요. 아무리 시간이 없지만 이 기술주들이 힘겹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닷컴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글쎄 뭐 나이 60 넘어가지고 무슨 뭐 서로 간의 성장의 한계가 느껴져서 이혼한다는 택단 소리를 하더니만 이제 또 빌 게이츠 이름 옆에 정말 그 영탁 씨
그 노래 제목이 생각이 나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왜 여기서 지금 왜 제프리 앱스타인 얘기가 나옵니까? 뭐 이 자리에서 그걸 갖다 언급하기는 뭐 합니다만 뭐 저렇게 참 미국 흉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반등이 좀 예상됩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선상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시장이 변동성 큰 한 주를 보냈습니다. 뉴욕 증시가 주 막판에 이틀 연속 급반등을 했고 또 최근 들어 약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도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번 주 증시 양방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일단 뭐 미장은 이제 주말에 좀 상승을 해서 뭐 우리 장도 이제 뭐 미장의 흐름에서 조금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은 줄어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수급이 조금 더 이제 개선이 돼야 뭐 증시에 좀 탄력을 붙일 수 있는데 이제 수급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 주에도 이제 전화 연결해서 이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너무 급감했다.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이 박스 저항대의 저항을 아주 강하게 돌파를 하려면 결국 이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을 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직 이제 수반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약간 안정화를 찾고 있지만, 근데 이제 미장은 인플레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도 지금 보면 같이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 계속 불안감이 좀 계속 상존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뭐 곡물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유가도 지금 계속 올해 들어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물가 인상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제 생각이지만 이제 유가인 것 같아요, 유가. 네. 유가가 올해 들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60달러 중반에 있는데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좀 꺾이면은 인플레 우려감에 좀 불안감이 조금 가실 텐데 유가가 이제 다시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60달러 중반에서는 또 떨어지질 않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인플레 우려감이 계속 작용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뭐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될 게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정책이 나왔죠. K 반도체 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정상회담 주제는 가장 그 1순위는 이제 백신과 또 이제 반도체 관련 이런 논의가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이슈에서 이제 뭐 백신 관련이나 또 반도체 관련 이런 거에서 이제 편성할 수 있는 종목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박스권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이제 또 지수가 올라가봐야 뭐 한 이틀 정도 올라가면 다시 또 폭락이 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물가 상승 우려의 증시가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저번 주 보면은 이제 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서 뭐 철강이나 비철금속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음식료 쪽으로 이제 좀 매기가 붙더라고요. 요즘 이제 뭐 공산품 물가도 들썩들썩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거 부분에서 물가 상승률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업황적으로 봐서는 또 뭐 음식료 업종들이 또 안정적이고 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좀 짙기 때문에 약간 좀 저평가 매력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마 저번 주에 좀 매기가 쏠렸는데 뭐 이번 주에도 좀 그쪽으로 관심을 좀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도 저번 주에 이제 정책 얘기가 나오면서 좀 움직였고 여전히 이제 백신에 대한 우리가 이제 지금 확진자가 500, 600명대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700명대 올랐다 다시 조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백신 이슈는 계속 지금 순환이 되기 때문에 치료제나 백신 관련 이슈 저번 주에 이제 또 나왔던 부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모더나 위탁 생산이라든지 SK바이오는 노바백스 이제 위탁 생산이지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제 종목들도 계속 또 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과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첫 거래일인데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일단 종목이 이제 이슈에 편성하는 것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가 나는데
이게 굉장히 긴 시세는 아니고 그 이슈가 어느 정도 부각이 될 때 이제 시세 분출 이후에 다시 다 꺾이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이제 좀 짧게 잡고 수익이 나면 이제 좀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차별화 장세에서는 이제 종목 선정을 여러분들이 그냥 뭐 우량 주고 뭐 실적 좋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수익이 크게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명분이 좀 있고 또 이번 주에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쪽만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이제 상승할 때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는 전략은 계속 좀 추구를 이달까지는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선상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 예상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오늘 0.6%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3,173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4%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971선 출발 예상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치 결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8%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치 결과 88,8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4%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치 결과 119,000원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고가를 경신했었죠.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치 결과 948,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LG화학입니다. 0.3% 오름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치 결과 857,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장에서는 바이오 섹터의 강세 또 예상이 됩니다.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동반 3%대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각각 예상치 결과 114,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예상치 결과 155,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그룹주도 역시 강세가 예상되죠. 셀트리온이 2%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치 결과 276,000원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치 결과 115,100원이죠.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 2%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치 결과 135,2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기대감이 또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온기를 좀 확산시키는 양상이고요. 그때 오늘 관련 섹터들의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치 결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셀트리온 그룹주 흐름 좀 체크를 해보셨고 카카오게임즈가 소폭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치 결과 55,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지난 금요일에 또 4% 강세를 나타냈었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1.4% 오름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치 결과 172,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금요일 하락했던 펄어비스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치 결과 56,600원이고 알테오제는 1% 약세, HLB도 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그리고 CJ ENM 각각 강보합 그리고 1%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5분가량 남았습니다. 소장님 지금 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네. 뭐 미증시가 흔들렸던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 텐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많은 영향을 줬었잖아요. 네. 지난 한 주 코스피도 보면은 굉장히 롤러코스터 장세였어요. 뭐 그랬죠. 삼성전자는 또 8만 원 선을 또 이탈하기도 했었고요. 예, 뭐 월가에서는 아까 살펴보셨다시피 뭐 예. 그렇게 주간으로 봤을 때 변동성은 컸습니다만 조정폭이 크지 않았다 보니까 뭐 바람직한 조정이었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좀 지난주 무렵에 하필이면 또 우리 한국 같은데 옵션 만기일도 끼어 있는 주간에 싱가포르 뭐 헤지펀드 애들이 한번 이렇게 대만 증시 특히 TSMC 같은 거 네네네. 한번 공격을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그 공격하는 김에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과하다 싶은 기술주들, 뭐 테슬라나 예. 아니면은 기술주를 갖다가 전부 그냥 몰빵하다시피 담고 있는 뭐 ETF, 그 아크 같은 거, 네, 이런 걸 갖다 한번 공격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공격을 했는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 짭짤한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주입니다. 네. 우리 코스피는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뭐 60일선 이동평균선 가운데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는 수평으로 가고 있는 61선 이 아직까지 지지력을 발휘하네요. 그런 상황이고 조금 지금 아까 이렇게 좀 전 코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거래 대금 급감 이거는 이제 시장의 에너지가 그렇게 충만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같이 이런 장 말이죠. 작년 11월부터 막 연초까지 막 올라가던 그런 장이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는 이 아래쪽에 기술적 보조 지표 가운데서도 스태티스틱 지표 같은 게 박스권에서는 참 잘 맞습니다. 한눈에 이렇게 언제
팔아야겠고 언제 사야겠고 하는 게 이렇게 좀 잘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외국인들 참 대단해요. 지금 보시죠. 거래소에서만 하더라도 12일 날 수요일 날 말이에요. 수요일 날 엄청나게 팝니다. 예. 저기 뭐 그 전날 1조 7,800억에서 4조 4,800이면 이게 이날 3조 5천억 팔았던 날인가 그렇죠. 아니, 이렇게 물량을 많이 들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팔더라고요. 예. 이렇게 판 데다가 그 밑에 지수선물 보세요. 12일 날은 옵션 하루 전날은 선물도 팝니다. 예. 거의 금액 기준으로 1조 4,500억 가까이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잘 보시면은 기관은 말이에요. 기관은 뭐 개관 소리 듣고는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은 거래소 쪽 숫자하고 지수 선물 숫자가 딱 엇갈린다고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자주 설명하시다시피 업계분들이 설명하다시피 기관은 뭐 현물만 판다고 욕하지 마세요. 예. 현선물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해서 가다 보니까 꼭 또 현물 판다고 또 마냥 그게 지수 끌어올린 것도 아닙니다. 선물 팔고. 그래서 기관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의 그 아비트리지를 노려서 짤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참 화력을 한번 집중했던 그런 한 주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아래쪽으로 시퍼렇게 나오는 거 외국인과 그다음 두 번째 칸 뻘겋게 올라가 있는 개인처럼 계속해서 이거는 팬데믹 이후에 변함없는 수급 구도입니다. 외국인 팔고 개인이 받아 제끼고 하는 이 상황이고 이번 주는 그래서 이거 한 궁금하네요. 대만 한번 보시죠. 네. 대만 가권 지수 한번 보시면은 지금 차트는 위클리입니다만 여기 우선 확대했는 데일리 보시면은 화요일, 수요일 날 엄청났죠. 예. 이 시장에 대한 공격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목금 이렇게 그냥 십자형 도지 2번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차트상으로 보시면 대만도 여기에 대해서 추가 공격보다는 이 정도 해먹고 말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해먹고 말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한 거는 아래쪽에 RSI나 MACD입니다. 네. 이제 얘는 지금 막 매도 신호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이 보조 지표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여기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상 체결 지수는 높게 나오는데 아마 개장초 지수가 오늘 뭐 그냥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만도 더 밀리게 하겠느냐. 그러나 더 오르기도 지금 만만치 않다. TSMC 보시면 딱 이렇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제대로 한번 훅 밀어갖고 200일선까지 바로 밀어버렸네요. 200일선 바로 밀어버리고 저렇게 반등 나왔으니까 대만도 여기서 더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김에 여기까지. 왠지 이렇게 한번 공격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월가의 큰 손이고 나도 나름대로 그러면은 소장님 네. 저희 이 얘기 개장하고 조금 더 그럴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5월 17일 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한 주 동안 놓고 봤을 때 글로벌 증시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많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시장이 많이 빠진 다음에 또 장막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뉴욕 증시도 이틀 연속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주가가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조금 더 저점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0.6% 올라갑니다. 3,173포인트 출발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3% 오름세로 970선까지도 윗돌고 있습니다. 97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6% 올라갑니다. 86,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 강세로 12만 원 선에서 시초가 형성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신고가를 경신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빠르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2%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2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SK바이오사이언스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 양상이죠. 4% 강세를 나타내면서 15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SK바이오팜까지도 역시 지금 1.8%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0.6% 상승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상무부 반도체 회의가 있게 됩니다. 관련해서도 삼성전자 주가 향방을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1% 강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세입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오늘 0.8% 반등이네요. 23만 1,000원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5% 상승 중입니다. 15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SK 바이오팜까지도 1% 강세입니다. 11만 2,000원입니다. 바이오 섹터로 지금 매기가 쏠리고 있는 가운데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 좀 쉬어가고 좀 쉬었던 종목들 위주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지금 셀트리온이 1% 상승 중이네요. 27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역시 동반 강세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2% 상승 중입니다. 13만 4,000원, 13만 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도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 사실 최근에 보면 경기 민감주, 가치주 섹터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 자, 오늘 건설주 보시게 되면은요.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모두 1% 안팎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 가치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조선주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1% 상승 중이네요. 15만 500원이고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도 역시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해운주 흐름이 좋습니다. HMM이 4%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45,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후반 들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좀 쉬어갔었고 오늘 사흘 만에 재차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500원. 그밖에 대한해운, 페노션도 역시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철강주는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지금 1% 안팎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KG 동부제철도 역시 상승 중이죠. 28,850원. 철강주뿐만 아니라 기계주 흐름도 좋아요.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엘리베이터까지 지금 역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경기 민감주, 가치주 쪽으로 쏠리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밖에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기대감이 반영되는 종목들로 한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십자, 진원생명과학이 각각 2%에서 7% 강세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이 8% 상승으로 29,000원, 21,0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녹십자도 2.4% 올라갑니다. 그밖에 지금 신풍제약도 상승 중이고 메디톡스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를 보시게 되면 오늘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카카오게임즈가 1% 상승 중이고요. 그밖에 CJ ENM도 1% 올라갑니다. 15만 800원. 펄어비스 소폭 오름세고요. 제넥신이 2.9%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지난 금요일에 많이 올랐었죠. 오늘장에서는 0.6% 상승으로 17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지금 1,135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8억 원, 903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물량을 내놓고 있는 섹터는 지금 운수장비, 그밖에 철강금속, 의약품 이런 섹터에서 좀 골고루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전기전자와 운수장비에서 집중적으로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전기전자, 운수장비에서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금융섹터에서도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업종별 흐름을 봤을 때는 오늘 해운주 강세로 운수창고 섹터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74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1억 원, 84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1원 60전 떨어진 1,12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앞서서 소장님, 큰 손들이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공격하고 싶은 대상으로 지금 TSMC나 아니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성장주, 기술주 말씀을 주셨던 거잖아요. 그 얘기 조금 더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보니까 4월 매출이 3월보다 13.8% 거의 14%나 줄었다 이런 소리 나오니까 재료도 이렇게 받쳐주니까 한번 공격할 만한 그런 그거였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런 차트를 보면은 일단 문제는 그겁니다. 일단 한풀 꺾인 건 확실하죠. 한풀 꺾인 건 확실해서 작년 3월 팬데믹 때 저점에서부터 막 거침없이 치솟아오던 이 기세는 꺾였고 이제는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냐?
최근에 봤던 이런 급락이 이어지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어떤 반등 나오고 하는 정도인데 지금 아까 드리다가 말했던 말씀이 이거잖아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지난 주말에는 한 4% 넘게 또 이렇게 반등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왜 이 제가 이렇게 큰 손들이 함께 공격해 보고 싶은 대상이라고 하면은 이 지금 여기가 캐시우드 같은 여기가 지금 패를 매일 까잖아요. 자기들 뭘 들고 있고 포트폴리오. 예. 예. 이제 일종의 그건데 뭐 이제 한 번씩 사람이 저럴 때가 있죠. 누가 날 갈겠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정도까지 간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그냥 네, 공개를 그렇게 하게 되는 되면은 거군요.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자주 드리는 비유잖아요. 파토장 이렇게 돌려놓고 고스톱을 치는데 그 상대가 뭐 질 일 있겠습니까? 그래 저거는 한번 밀고 싶은 거죠. 자 이런 기사 한번 보십시오. 아크 ETF 돌려막기로 주가 뻥튀기 의혹 같은 거, 뭐 4월 14일 날 나왔던 국민일보 기사긴 합니다만 비슷하게 아크 ETF 돌려막기 이렇게 검색하시면 기사는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위에 뭐 ARKW, ARKK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게 이 이노베이션 기술주 담은 이쪽 ETF 뭐 등등이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 재벌들 순환 출자하듯이 이 ETF에서 저 ETF 좀 사주고 뭐 그런 식으로 막 돌려가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지난주에는 일시적인 어떤 좀 고평가 우려가 있는 기술주에 대한 공격이 있었던 주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그 인플레이션 우려를 촉발시켰던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해서 네. 연준 인사들은 그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이게 일시적이다라고 보는 의원들도 있지만 네. 글쎄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또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우선 뭐 연준 인사들의 그 반응은 변함없습니다. 예. 일시적이다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무슨 중고차 시세가 너무 올라 버렸어요. 예. 중고차 시세가 너무 올랐는데 아마 그거 같습니다. 저 코로나가 이제 조금 이렇게 완화되면서 경제 재개방에 좀 풀리고 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이제 좀 그런 거 됐다. 뭐 등등으로 설명을 하는데 일단은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죠. 그날 CPI 나오던 날 즉각 반응을 합니다. 뭐 온갖 소리 다 하는데 네. 핵심은 그거예요. 두 번째 줄 보시면 more concern about. 즉 그러니까 인플레가 올라서 걱정이 예. 아니고 고용시장. 고용 시장이 더 걱정이다. 예. 그리고 이 정도 인플레 가지고 연준 정책 안 바꾼다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스탠리 드러큰밀러 예. 헤지펀드계의 레전드인데 뭐 그렇다고 뭐 존경하고 이럴 만한 그건 아닙니다. 그냥 돈 잘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깝니다. 연준을 까는데 현재 위에 제목은 그래요. 현재 연준의 정책은 totally inappropriate. 전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고 지금 이런 레토릭이 나와요. 통화와 재정 정책 할 것 없이 경제 상황과 이렇게 어긋난 시기는 역사상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뭐 월스트저널에다가 다른 누구하고 같이 공동 기고를 했는데 제목 자체가 Fed is playing with fire. 불장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도 완전히 광기에 빠져 있다. 이때 재밌는 건 이 CNBC 앵커가 물어요. 당신 작년 5월에는 증시가 과대평가됐다고 했잖아. 아마 드러큰밀도 저처럼 얘기했나 봐요. 작년 5월에. 그러고 나서 지금 시장 여기까지 왔는데 했더니만 작년에는 V자 회복이 가능하다 생각하지 못했다는 식이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또 재밌는 거는 어젠가 블룸버그 TV에서 그거 서머스 예. 또 얘기합니다. 또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아까 보여드렸던 코어 CPI 같은 게 전월비 0.9% 이런 숫자 당신들 이거 보고 인플레 없다고 얘기하기 힘들 걸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또 서머스가 왜 저렇게 계속 길길이 뛰느냐 생각해 볼 때 예. 평생을 갖다가 민주당 빠라고 살아왔던 자기한테 오바마 때는 오바마 백악관 들어가자마자 자기부터 찾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바옹이 취임하고 나서는 자기를 갖다가 부르지도 않고 자리도 안 주니까 조금 이렇게 빈정상한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학계나 뭐나 할 것 없이 이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 연말쯤 가봐야 이렇게 누구 말이 맞는지가 판명될 것 같아요. 참 그러면, 말하기 나름입니다. 옛날에 100불, 120불짜리
100불, 120불 하던 유가도 봤는데 예. 지금 뭐 65불, 67불 이 유가에 뭔 놈의 인플레냐? 이 한마디만 또 누가 하면은 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싶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싶은데 또 집값, 무슨 뭐 주식, 코인값 생각해 보면은 자산 인플레이션은 지금 이미 확실히 진행 중인 거는 맞고요.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또 금리에 어떤 영향을 네. 주는지와 관련해서 지켜볼 때 10년물 네. 국채 수익률을 좀 많이 체크를 해봤잖아요. 그랬죠.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예. 차트에는 다 일관된 뭐가 있습니다. 주식에서는 아까 보시다시피 121선, 아니 121선인데 201선 같은 거 중요한 선에 와가지고 멈춘다든지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부터 승부입니다. 미국채 10년물 보시죠. 위클리로 보시면은 딱 지금 이 우하향하고 있는 이 선을 갖다가 올라설까 말까 하는 그런 이제 그 부분입니다. 지금 데일리로 약간 확대를 하면은 최근에 오르다가 한 이틀 이렇게 또 살짝 밀렸는데 그날 이제 CPI 나왔을 때는 벌쩍 뛰었습니다만 그 다음 이틀은 그거 합니다만 자, 이 부분 느낌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여기서 흘러내리기보다는 결국 시간의 문제지만 이 선 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뭐냐 하면은 아래쪽에 보조지표의 의미는 그동안 너무 급하게 왔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이건데요. 실질금리인데요. 예. 그동안 몇 번 말씀드렸죠. 팁스, 물가연동국채 수익률이 실질금리 대용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이거하고 S&P 500을 겹쳐보면은 전반적으로 어떻죠? 실질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주식은 안 좋습니다. 그런 흐름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거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갖다가 조금은 낮추고자 하는지는 모르겠어도 미국 정부에서 어떤 식의 조치를 발표했냐면은 팁스 물량을 늘리겠대요. 네. 팁스 발행 물량을 늘리는 대신에 연준에서는 이걸 덜 사주겠대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팁스 발행을 늘린다.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익률은 올라가야 되죠. 발행량을 늘린다는 얘기는 수급 논리상 가격이 싸져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가격이 싸지면 그 싸지는 국채 가격, 모기지 가격 싸지는 것 갖다 막기 위해서 연준이 양적 완화랍시고 막 사주면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금리가 낮아지죠. 네. 근데 이걸 덜 사겠답니다. 발행은 많이 하고 연준이 덜 사겠다는 그럼 얘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질금리가 올라간다는 네. 얘기예요. 실질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마 아까 보셨던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갖다 지금 여기서 크게 안 움직이도록 묶어두고 싶은데 거기서 실질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실질금리를 뺀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갖다가 조금 낮아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꾸 매일매일 발표될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체크할 수밖에 없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라고 하는 이런 게 2.5, 2.7 뭐 이런 식으로 3%를 향해서 막 달려가면은 시장이 불안할까 봐 또 그렇게 또 살짝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1.77, 1.78은 봤으니까 아마 미국채 10년물 1.8%도 올랐었다 하면은 시장이 또 약간 좀 추위를 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실질금리 자체는 올라가고 기대 인플레이션 네. 수치는 낮추기 위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그렇습니다. 거고. 네. 자, 그렇게 되면 또 정민은 그 지금 제대로 딱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러면 사실 시장은 다시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집중하면 또 흔들릴 수도. 그렇죠. 10년물 있는 국채 수익률이 거잖아요. 여기서 그냥 대충 횡보를 하는 가운데 이제 실질금리는 올라가고 그 대신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좀 낮아지면 왜냐 지금 하도 인플레 갖고 시장이 그러니까, 예. 난리법석을 치니까 이런 조치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은 장인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요즘에 네. 많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테슬라 주가 좀 저희가 체크해보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앨런 예. 머스크가 자꾸 말을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기도 심하고요 지금. 예. 뭐 제가 뭐 그걸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예. 이렇게 관상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미신이 아니고 과학이라는데 맞아요. 제가 봐도 과학 맞습니다. 생긴 대로 노는데 지금 또 사고 쳤잖아요. 비트코인 얘기를 했었죠 또. 예. 예, 전량 처분 아니 얘기. 누군가가 크립토 웨이링 하는 친구가 예. 만약에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갖다가 뭐 나중에 팔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의 그랬더니 했더만 맞다고 그다 대답을 했어요.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예. 인디드 정말 그럴지도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
얘 보세요. 차트 보세요. 자, 월가에서 좋아하는 200일선 중심으로 한번 보세요. 간당간당하죠. 지난주 목요일날 잡으다가 200일선 깨고 내려갈 뻔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저기 금요일날 반등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주간으로 12%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요. 위태위태합니다. 자, 여기다가 우선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자면은 이 570불 근처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서 570불 근처는 그동안 테슬라의 1, 2, 3, 4, 5 이런 식으로 5파를 갖다 이루면서 쭉 올라왔던 거예요. 지금부터 만약에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A, B, C까지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 지금 이 C파가 여기서 이번에 멈췄던 38.2%가 아니고 C파가 50%나 61.8%까지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이 570불 깨지면서 후행 스팬은 가격대 뚫고 내려와서 차트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딸내미가 이거 한번 차익 실현하고 나서 또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지금 물렸어요. 원래 한번 수익 낸 종목은 또 한번 들어가면 수익을 낼 것 같은 심리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왜 아빠한테 미리 한번 톡이라도 하고 해야지 했더니만 이 SBS에서는 라디오에서도 부르고 TV에서도 부르는 나름 전문가라고 대접받는 저가 딸한테는 믿음을 안 주나 봐요. 아빠는 뭐 맨날 뭐 못 간다 그러잖아 이러면서. 아, 따님이 그런 말씀.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물려가지고 끙끙거리는데 뭐 어디서 영어는 배웠는지 그냥 버티면 오겠지 이럽니다. 맞습니다. 한 달을 버틸지 1년을 버틸지 10년을 버틸지 그게 문제지 버티면 다 되긴 돼요. 뭐 레버리지만 안 쓴다면은 예. 네, 뭐 테슬라가 망하게 하겠습니까만. 자, 지금 여기도 보세요. 지금 비트코인 그거 무슨 뭐 테슬라를 갖다가 사는데 비트코인 쓰게 했던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아니야 해가지고 지난주 또 출렁했던 그게 그래도 우리 회사가 판 건 아니야 했던 게 지금도 말이 바뀌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얘가 보시면 이 차트는 이겁니다. 구글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면 피부나치 한번 꺼보세요. 지난번 쿵 빠지고 나서 반등이 61.8%에서 잘 못 가다가 또 밀리고 있는 중입니다. 47,000불도 막 깨고 내려올 듯한데 일론 머스크의 지난번 그 다음 슬라이드 이 트윗 한 방에 이 시장은 문제 있는 시장입니다. 이 생긴 것도 찝찝한 그 친구 트윗 한 방에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휘둘린다는 건 좀 웃기는데요. 도지코인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도지코인은 또 보시면 이겁니다. 지난번 이만큼 마지막 올라온 거에 대해서 61.8% 조정받고 나니까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차트는 잘 맞네요. 볼 게 차트밖에 없는 시장이라서 잘 맞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비트코인은 뜬금없이 그놈이 뭐 채굴 하는데 전력 소모가 많아서 화석연료를 많이 써서 전기차 회사 CEO다운 환경 옹호론자로서의 뭐 말은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비트코인 갖고는 이 사람은 말을 바꿨습니다. 말 한 번 바꾼 친구는 또 바꿉니다. 도지코인 갖고 나중에 또 무슨 소리 할지 모릅니다. 그건 알고 덤벼드십시오. 예. 자, 그러면은 뭐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세도 심상치 않으니까 저희가 뭐 전기동이라든지 네. 아니면 또 유가 이런 부분 좀 간략하게 좀 짚어볼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어쨌거나 인플레가 최근 들어서 그걸 하니까 이슈가 되고 시장이 네네. 또 추워하니까 여기저기서 좀 제동을 겁니다. 특히 중국 같은 데서는 중국 공산당에서 그걸 해요. 이런 철강, 금속, 비철금속 이런 거 갖고 투기질 하지 말라고 지금 단속 났었습니다. 네네. 지금 보시면 카퍼 살짝 꺾이죠. 그 부분에서 많이도 올라왔네요. 살짝 꺾일 만한 상황이고 브렌트유도 지금 보시면은 아까 뭐 200일선 뭐 어쩌고 저쩌고 했고 미국제 수익률도 우하향하는 그 저항선을 뚫느냐 마느냐 했는데 브렌트유도 보시면은 지금 뭐죠? 딱 크리티컬한 데 왔습니다. 여기서 막히느냐 여느냐 그런 정도의 흐름이고 네. 금이 이제 움직이죠. 금이 움직이는데 오늘 이 말씀 한번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금이 그냥 왜 2001년을 했느냐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해되는데 2001년에 이 무렵에 2001년 9월에 272불 금값이 네. 그 당시 환율 1,300원 적용하니까 35만 4천 원. 그런데 1월 달 고점 1,962불 이거 215만 8천. 달러 기준으로 7.2배, 원화 기준으로 6.1배 올랐습니다. 20년 동안에 금값이 20년 동안에 6배 올랐어요.
삼성전자 보시죠. 2001년 9월에 2,680원. 액면 분할 이전 가격으로 13만 4천 원. 이거 지난 1월 달에 고점 96,800원. 50분의 1 액면 분할하기 전 같으면 484만 원. 지금 우리 8만 원 하는 거는 8호 40, 400만 원인 거예요. 옛날 이거 36배입니다. 뭐 금도 좋으네 뭐도 좋으네 하는데 그냥 삼성전자 같은 좋은 주식 그냥 갖고 계십시오. 세월 가면 좋은 주식입니다. 아무 주식이나가 아니고. 예,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시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외국인 또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 외국인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포스코, SK텔레콤 순매수했는데 오늘 삼성 SDI가 상승 중이고요. 그밖에 효성 TNC, 신세계, 기아, 현대제철, SK이노베이션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현대제철, SK이노베이션이 올라가네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죠. 현대차, 삼성물산, 기아, 삼성전기, 코웨이입니다. 오늘 코웨이가 올라가네요. 또 현대위아, 셀트리온, 금호석유, 삼성 SDI, LG전자, 기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 셀트리온, 삼성 SDI, LG전자 상승 중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입니다. 지금 약보합권이네요. 지금 시작 대비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죠. 3,151포인트고요. 코스닥은 0.4% 오름세입니다. 970선입니다. 5월 17일 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